자, 로봇에 들어가서 두산 흐름을 먼저 보면서 볼게요. 예, 두산은 이 5일선을 타고 있습니다. 5일선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만원 초반에는 부담 없는 느낌입니다. 예, 두산. 그리고 인탑스 같은 경우가 이걸 넘어섰죠. 물론 여기에서도 한번 꼬꾸라 섰지만 여기에도 보면 200일선에 대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고점이다. 고점을 연결한 거다. 그러니까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건 별로죠.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좋은 거고. 근데 여기는 저점이 뭐 높아졌다 낮아졌다 정도가 아니라 27,500원 선이 그냥 저점이다. 시장에서는 얘를 저점으로 인식을 하고 여기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서 올린다. 하지만 고점이 낮아진다는 거는 상승에는 제한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근데 200일선에 대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턴을 하려면 여길 넘어가야 된다. 넘어갈 때 거래량이 좀 필요하겠죠. 여기에서도 시도를 했지만 한번 무너졌었고 거래량이 역시 빠진 상태에서 또 한 번 2,700원에 27,500원이 왔을 때 저점 인식이 있으면서 올라갔습니다. 얘는 코스닥 150에 들어가면서 인텔리안테크와 함께 공매도를 때려맞았던 종목인데 최근에 로봇에 대해서 이제 갈 종목이 몇 개 안 남았잖아요. 갈 거는 더 가겠지만 바닥에서 올라갈 종목이 몇 개 안 남았기 때문에 얘를 더 이상 아마 치긴 힘들었을 겁니다. 자, 여기 200일선을 이 기준선을 넘을 때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느는 이 시점부터 인탑스는 저번 방송부터 조금 괜찮아질 것 같은 정도였는데 다음날 거래 터지면서 200일선 위로 올라갔죠. 물론 오늘 거래가 좀 터지면서 이걸 또 뺐지만 아마 이제부터는 비중 확대의 구간입니다. 네, 인탑스는. 자, SBB테크가 시간에 7.7% 올랐네요. 아마 그 뉴스에 대한 반응일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SPG는 3% 정도 올랐죠. 아마 SBB테크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갈 거예요. 근데 상승폭은 SBB테크처럼 좋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SBB테크가 올라간 상황에 SPG가 조금 만만하게 붙어볼 만한 가격대에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단기 대응도 좀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그 단기 대응이 가능하려면 오늘 미국장이 어제처럼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한쪽으로 쏠려요. 그렇기 때문에 붙으면은 꼭지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기 대응을 할 때 오늘 나스닥이 그래도 어제 하락한 거에 반 정도는 메꾸는 흐름이 나왔을 때 SBB테크가 떴는데 SPG가 안 갔다라고 했을 때는 붙어볼 만합니다. 자, 그리고 다물멀티 같은 경우도 이 전환사채로 나왔었던 그 물량이 꽤 컸었는데 그거 다 소화해버렸어요. 네, 이 회사는요 리스크가 좀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저 정도 물량이 나왔으면은요 사실은 한 8,000원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그 정도 빠진다라고 하면은 리스크를 감내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투자해봐도 되는 가격대 안에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안 빠졌어요. 아침에 개파락에서 시작한 걸 양봉으로 뽑아내고 오늘 같은 날도 플러스가 났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 회사는 뭐 남현택이 올려놓은 영상을 보면 회사 내용은 상당히 좀 그러니까 이 회사 내용이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반도체 섹터에 들어가고 팹리스고 뭐 하니까 팹리스 갖다 때려 부어놓으면 얘도 팹리스다라고 해서 하지만 뭐 그런 걸로 움직였었던 적은 없어요. 보통은 잡주 성향으로 작전주처럼 움직였는데 지금은 어쨌든 로봇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오는 상황에서 얘는 또 시간에 얘도 SBB테크보다 더 올랐네. 근데 어쨌든 요거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를 9,000원으로 정해놓고 접근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꼭 손절가를 좀 지켜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강한 심장을 가진 분들은 그냥 붙어봐도 돼요. 자, 유일로보틱스를 갖고 계신 우리 레드봉봉님이었나? 자, 눌림목이죠. 오늘 거래가 좀 터졌습니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오늘 좀 빠졌을 겁니다. 오늘 뭐 뉴스가 나왔었나? 어제 장 끝나고 베트남에 로봇을 수출했다. 네, 어떤 로봇인가요? 공장 자동화하고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이라고 하면은 물론 로봇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나 저 로봇 사고 싶어 하는 그 로봇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로봇은 여러 종류가 있는 건데 시장에서 원하는 로봇은 아닙니다. 어쨌든 자리는 너무 좋다. 그리고 좀 거래가 좀 터지고 있고 기술적으로 붙어봐도 되는 영역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삼성에 인탑스가 있다면 LG에 로보스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로보스타도 안 빠져요. 자, 지금 JS님이 SBB테크하고 로보스타를 갖고 계시는데 비중 조절은 어떻게 해가시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종목은 잘 대응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종목은 종목은 이쪽에 있는 건 다 좋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오늘 시장이 이제 좀 끝에 좀 살짝 별로인 흐름이 나타났는데 RS 오토메이션보다 아지넥스텍 어디 갔냐? 아지넥스텍 쪽이 오늘 좀 흐름이 괜찮았다가 좀 빠지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얘도 보면은 지금 이 200일선의 저항 보이시죠?
감속기 쪽에 대한 게 계속해, 물론 감속기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큽니다. 수소차로 치면은 스택 정도잖아요. 아지넥 스택은 수소차로 치면 수소 탱크 정도의 포지션인데, 한번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아요. RS 오토메이션하고 아지넥 스택. 얘도 지금 200일선에 대해서 이렇게 막 여기서 지지고 볶고 있는데, 이쪽 섹터도 이제는 좀 주목해봐야 됩니다. 그동안은 가는 놈만 가던 차별화, 로봇 안에서 차별화 장사였는데, 두산이 약간 위로 쏘면서 인탑스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요. 유일로보틱스마저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종목을 찾으려고 시중에 돈이 움직일 때 이제는 모션 제어 쪽까지 좀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티로보틱스도 좋은데? 티로보틱스, 러셀. 자, 그럼 러셀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티로보틱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랑은 비중 확대할 것 같습니다. 이걸 못 샀기 때문에 이걸 샀잖아요. 근데 영역은 다르죠. 영역은 달라요. 삼성에서 웨어러블 로봇이 나오라고 하면은 인탑스도 움직이겠지만 큰 수익률은 티로보틱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덩어리가 작으니까.